인도 뉴델리에 한 인도 우호공원이 조성됐습니다. 불교를 비롯한 한 인도 간 문화 교류도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7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오늘과 내일 사전투표가 실시되는 가운데 여야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들이 불교계 시설과 도심 사찰을 잇따라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만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알리는 기획전을 열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나섰습니다. 조계종이 미얀마 살생의 현장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기 위해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불교 여성개발원이 제11대 김선옥 원장 취임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인도 뉴델리에 한 인도 우호 공원이 조성됐습니다. 인도 정부가 특정 국가만을 위한 우호 공원을 조성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공원 조성을 계기로 불교를 비롯한 한 인도 간 문화 교류도 더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첫 소식 김현교 기자입니다.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우리나라와 인도의 우호 관계를 상징하는 공원이 들어섰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처마 양식을 본딴 입구를 지나면 양국이 악수를 나누는 모습의 조형물이 보이고 그 너머엔 6.25 전쟁에 참전한 인도군 활약상을 담은 5개의 기념벽과 정전협정 당시 유엔 포로송환위원회 의장이었던 티마이야 장군의 동상이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한 인도 우호공원은 인도의 6.25 전쟁 참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한 곳으로 지난주 서욱 국방장관의 인도 방문을 계기로 공식 개장했습니다. 인도 정부에서 6천여 평의 큰 공원 부지에다가 모든 건립 비용을 인도 정부가 들여서 이 공원을 완성했는데요. 특정 국가를 이르면은 우호공원을 조성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만큼 인도가 한국 관계를 중요시한다. 우리나라와 인도 간 교류 역사는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를 보면 2000년 전 고대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우가 가야국으로 건너와 김수로 왕과 인연을 맺었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설화로 전해져 오던 허왕우 이야기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함께 주목받으며 양국 간 활발한 교류 협력의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에는 김정숙 여사가 인도를 찾아 허왕우 기념공원 착공식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We see that we have historic ti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then the contribution of India in the Korean War, which I have just spoken about. So we see that in the past we had a very good relation, and in the present times this relationship has you can say multiplied in several fields. 다만 허왕우 설화로 양국을 잇는 1차적 문화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는 더 넓은 관점에서 문화 교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불교 자체를 가지고 인도 불교 또는 인도와 문화적인 교류 또는 사상적인 교류를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오녀 스님의 사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가야불교, 허황옥 이런 쪽으로만 이 불교 교류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묻힐 가능성이 많습니다. 앞으로 2년 뒤 2023년이면 한 인도 수교 50주년이 됩니다. 양국 간 불교 문화 교류뿐 아니라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도 더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한 인도 대사관에서 BBS 뉴스 김현규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스마트워치 등 ICT,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노인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어제 서울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시내 복지관 어르신들과 화상회의 방식으로 노인복지정책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손목시대용 안심워치를 제공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혈압이라든가 심박수라든가 각종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데이케어 센터를 가게 되면 치매는 치료는 할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는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획기적으로 조금 복지관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워치라는
그런 것도 많이 좀 보급을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서울시가 좀 많이 앞장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에 앞서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지난달 24일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을 찾아 정관 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어르신 무상 점심 제공 등을 공약했습니다. 박 후보는 또 어르신들을 위한 원스톱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노인들께 1대1로 건강관리를 해드리는 원스톱 헬스케어 시스템을 만들겠다. 또 하나는 점심 식사를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여야 부산시장 후보들이 도심 사찰을 찾아 스님과 불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김영춘 후보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어제 부산 삼광사 정기법회에 나란히 참석해 주지 영재 스님과 차담을 함께하고 신도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꽃은 바람을 거역해서 향기를 낼 수는 없지만 선하고 어진 사람이 풍기는 향기는 바람을 거역하여 사방으로 번진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듯이 저 김영춘도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부처님 말씀 잘 새기고 실행해서 제가 우리 부산에 그런 좋은 향기를 널리 퍼뜨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여러분께 올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또 서로가 보살피는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종교의 역할, 특히 불교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교가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성불로 이끌어주는 그런 참나의 정신, 육바라밀의 정신을 제대로 실천하게 함으로써 우리 공동체를 더 살찌우고 부산이 다시 태어나도 부산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어제 법회에는 여야 후보들과 함께 민주당에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위원장과 이광재 의원 등이 함께했고 국민의힘에선 정각회 명예회장인 주호영 원내대표와 부산시장을 지낸 서병수 의원 등이 함께했습니다.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의 망언에 이어 전쟁 범죄를 축소 은폐한 새 일본 교과서와 일본 고위 관료의 위안부 강제 연행 부정 등에 이르기까지 최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역사 왜곡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성가족부가 만화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의 역사를 알리는 기획전을 열고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혀 주목됩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슬프고 아픈 삶을 만화로 재조명하는 기획전 16살이었지.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주관해 지난해 11월 개막한 기획전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제대로 어루만졌다는 꾸준한 호평 속에 전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지난달 28일 막을 내릴 예정이었지만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전시 기간도 더 연장됐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역사이다라고 같이 가족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그렇게 평가해주고 계십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될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만들어진 전시다. 좋은 반응이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최근 전시장을 직접 찾아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옥선 할머니의 실제 증언을 바탕으로 만든 김금숙 작가의 만화 포를 언급하며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에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얼마 전에 나눔의 집에 가서 이옥선 할머니를 뵙고 할머니가 이렇게 팔하고 발에 도망가시다가 이제 칼로 이렇게 이제 그 부상당하신 상처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근데 오늘 난 16살이었지 만화를 보니까 정말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 같은 그런 문제. 특히 최근 하버드대 램지어 교수가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왜곡하는 망언을 쏟아내고 일본 정부 역시 강제 연행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위안부 역사에 대한 왜곡이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영애 장관은 위안부 역사를 둘러싼 왜곡된 주장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고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과거가 분명한데 지금 그걸 왜곡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도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가슴이 많이 아프고 저희들이 이런 만화 전시라든지 다양한 그 사실들에 근거한 노력을 통해서 할머니들의 명예를 회복시켜드릴 수 있도록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가슴 아픈 과거에 함께 공감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기획전 16살이었지는 오는 6월 30일까지 관람 가능합니다. 부천 한국만화박물관에서 BBS 뉴스 조윤정입니다. 한국 불교 미술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의 산실로 자리매김한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운영위원들이 위촉됐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어제 제31회 대한민국 불교미술대전 운영위원 위촉식에서 불교중앙박물관 관장인 탄탄스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8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습니다. 올해로 31번째를 맞이한 불교미술대전의 운영위원으로는 탄탄스님 외 안귀숙전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실장과 이진영 여진불교미술관 관장, 이재순 국가무형문화재 제120호 석장,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강소연 중앙승가대 교수, 이수예 동국대 불교미술과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조계종이 미얀마 살생의 현장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진행하기 위해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했습니다. 군부가 장악한 미얀마 당국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조계종은 우리 외교부에도 협조를 구할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얀마의 민주화를 염원하며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세로 도로 위에 온몸을 던진 스님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다시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미얀마인들의 고통과 슬픔, 공포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산호위는 불교 국가인 미얀마가 더는 부처님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며 특별 입국을 신청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에 들어가시게 된다면 부처님 성진 세라곰 파고다에서 평화기도와 고통의 현장에서도 온몸이 부서지는 그날까지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산호위는 기자회견에서 지금 미얀마는 어린아이가 총에 의해 목숨을 잃는 것을 포함해 사망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얀마의 군인, 노동자, 시민들이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살생과 폭력이 멈추기를 바라는 기도를 하겠다면서 특별 입국 신청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여기서 온갖 기자회견 해도 미얀마의 군부에 전혀 마음 돌수 없기 때문에 직접 미얀마로 들어가서 한번 부딪히고 기도해보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비자 발급을 신청한 스님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인 지몽 스님과 위원인 종수, 해도 스님 등 셋입니다. 주한 미얀마 대사관 측은 특별 입국 신청서를 본국으로 보내 미얀마 당국의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입국 허가 등에 관한 결과는 이르면 사흘, 늦으면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승려 세 사람이 미얀마에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한 미얀마 대사관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조계종 산호위는 미얀마 평화 기도를 살생의 현장에서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외교부가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간다라 불교미술의 최대 걸작, 파키스탄 라호르 박물관 부처님 고행상 방안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조계종 문화부장 오심스님은 어제 BBS 뉴스와 사람들에 출연해서 지난 2019년 총무원장 원행스님의 파키스탄 국빈 방문 당시 합의된 라호르 고행상 방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스님은 파키스탄 정부가 올해 원행스님을 명예시민으로 추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오심 스님은 코로나가 해결되면 반드시 라호르 고행상을 한국으로 모셔와서 전 국민이 친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화 이후 이선재 BBS 사장을 만난 오심 스님은 올해는 연등회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이후 열리는 첫 해라며 이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지리산의 천년고찰 화엄사가 마련한 제1회 홍매화 들매화 사진 콘테스트에서 신승원 씨 등 모두 47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화엄사는 지난달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홍매화 들매화 휴대폰 카메라 사진 콘테스트에서 교구장 스님상인 화엄 대상에는 신승원 씨가 선정됐고 최우수상인 구례 군수상에는 허칠구 씨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생명상인 신도회장상은 이도기, 강희진 씨에게 돌아갔고 최은진, 박영숙 씨 등 12명에게는 코로나 퇴치상인 구례 보건소장상이 가족상과 하모니상, 매화상 수상자들도 선정된 가운데 수상자 발표가 나온 어제 오전에는 화엄사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콘테스트에선 모두 759명이 1,300여 컷의 사진을 올렸고 시상식은 내일 오후 1시 화엄사 경내 화엄원에서 열립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여성단체인 불교여성개발원이 제11대 김선옥 원장 취임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불교여성개발원이 새 원장 취임을 계기로 조계종 포교원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여성불자들의 대표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권송희 기자입니다. 불교여성개발원 제11대 원장에 김선옥 전 지혜로운 여성 이사가 취임했습니다. 신임 김 원장은 불교의 핵심인 연기를 바탕으로 나보다는 우리란 말을 기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립 21주년인 올해 더 큰 도약을 할 계기가 됐다면서 개발원의 전국화와 자기발전, 실천 불교 등을 밑거름 삼아 역량 강화에 진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나보다는 우리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 목표인 지혜롭고 자비로운 단체가 되어서 불법의 확산과 불교 여성의 발전에 작은 힘이지만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38년간 교사로 재직한 뒤 명예퇴직한 김 원장은 여성불자 108인회 6차 수장을 역임했습니다. 김회숙 전 원장도 이임식을 갖고 다양한 보살행을 실천하는 현장을 제공하기 위해 힘써왔다면서 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율성을 제고한 정관 개정을 통해 제가 여성불자 단체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함으로써 저는 아주 든든하고 기쁜 마음으로 소임을 마칩니다. 신임 김선옥 원장의 임기는 2년이며 부원장 임명장 전달을 시작으로 새로운 임원진도 꾸렸습니다. 김 원장은 원장 선출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온 조계종 포교원과 화합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습니다. 개발원이 불교의 큰 그늘 아래에 있는 만큼 운영위원회와 전임 원장단 간 충분히 상의해 관계 회복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포교원과의 관계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잘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포교원은 지난 2019년 4월 이사회에서 결의한 정관 개정안과 원장 선출 등은 적법하지 않음을 끊임없이 지적해왔습니다. 갈등 해소를 위해 불법 정관을 원상 회복할 것을 요청했지만 개발원은 지난달 31일 이사회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포교원은 다음 주 중 공식 입장을 낼 예정입니다. BBS 뉴스 권송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해 신학기 개학을 시작한 교육부는 올해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고 학습 격차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나 고교 학점제, 사학혁신 등 핵심 정책들도 중단 없이 성과를 내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박성용 기자가 교육부의 올해 정책 기조를 짚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1년여를 남겨둔 올해 교육부 발걸음은 어느 해보다 바빠질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올해 핵심 목표로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일상의 회복, 미래교육 토대 마련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저희 교육부가 2021년 신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학교의 일상 회복과 미래교육을 위한 토대 마련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올해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학교 현장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 방식은 이미 가동 중인 교육 신뢰회복 추진단과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 그리고 사회관계 장관회의 세 축에 새로 학교 일상회복 지원단을 신설해 4개 단위 회의체로 성과를 도출한다는 법안입니다. 우선 교육 신뢰회복 추진단은 부정과 비리 근절에 집중하고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은 미래교육에 힘을 쏟을 계획입니다. 먼저 교육 신뢰 회복 추진단을 통해서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사학 혁신, 그리고 대입 공정성 강화 등의 교육 신뢰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정책들을 점검 보완해 나가고, 고교교육 혁신 추진단을 통해서 고교학점제, 일반고 육성, 2022 교육과정 개정, 고교체제 개편 등의 미래교육과 직접 연계되는 정책들을 점검 추진하고자 합니다.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학교 일상회복 지원단은 코로나 대응에 주력하고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범부처 과제를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차관께서 4월 첫 주부터 학교 일상회복 지원단 운영을 시작하실 텐데요. 기초학력 보완, 학교의 방역, 백신 접종 등 학교 일상회복 정책을 교육청과 함께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기화 국면의 코로나19 상황에서 묵은 교육과제 해결까지 성과를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이 최악의 유혈 사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부에 대항해 소수민족 반군이 결집하면서 내전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붓다의 나라 미얀마의 불살생의 가치가 실현돼 하루속히 평화가 찾아오길 세계가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4월 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